오늘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18 40주년 기념일에 이제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광주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당선 다음 날도 다녀왔었고요. 네. 오늘도 가서 여러 당선인들과 같이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5.18 이제 40주년을 맞이했고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역사 왜곡 처벌법을 통해서 광주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적 의미와 그 뜻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들을 빨리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왔습니다. 예. 네. 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이빨 상태가 오늘 조금 안 좋아서요. 혹시 왜요? 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발음이 좀 어눌할 수 있으니까 조금 들으시면서 좀 예.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얼른 선- 나와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선거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드셔서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었는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 자리는 편하게 임해주시면 예, 좋겠다는 그렇게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한 몸풀기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5가지의 질문에 딱 5글자로 답해주시면 네.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동용에게 광양은 무엇인가요? 내 땀과 눈물. 땀과 눈물. 예. 어떤 의미입니까? 광양은 저와 제 조상의 탯자리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쭉 성장을 했는데요. 저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가장 그 고민 많던 청춘의 시기에 광양에서 장사를 하면서 많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변호사가 돼서 광양 사실상 유일한 변호사로서 광양 지역민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양은 제 땀과 눈물의 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다가 변호사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예. 몇 살 때 변호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36살 때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요. 40살에 이제 사법연수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이력이 있었군요. 네. 예, 그렇군요. 차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질문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늦깎이로 이제 변호사가 이제 되셨는데 뭐 이전 직업이 이제 됐어요.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예. 갖게 되셨으니까 변호사로서의 서동용을 평가한다면 5글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지랖 넓은. 오지랖 넓은. 예. 2015년도에 광양시 중마동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근데 광양은 법원이 없는 동네라 그런지 변호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거든요. 네. 혼자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많은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그 상담하고 같이 좀 해결책을 찾는 일들을 했었고요. 또 광양 유일한 변호사다 보니까 많은 지역 현안들이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광양 보건대 정상화 문제,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이 피해를 입은 임차인 보호 문제, 여순 사건 재심 대책위 문제 등 관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제가 관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지랖 넓게도 많은 일도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변호사로서의 제 활동은 참 오지랖 넓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5글자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결같은 삶. 한결같은 삶. 예.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제가 아들만 둘인데요. 제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와 제 아내를 소개해줬던 제 아내의 친구이기도 선생님이 축하 화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기 이제 긴 띠지가 있었어요. 내 엄마처럼 착하고 내 아빠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였나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인생에서 들었던 칭찬 중에 가장 큰 칭찬이 그 칭찬이라고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고 저희 집 거실에 가면 한결같이라고 쓴 그 족자가 붙어 있기도 합니다. 네. 한결같은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20대부터의 꿈이었고요. 물론 한결같다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는 고루함을 의미하지는 않을 거고요. 새로운 변화에 항상 적응하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품격과 가치관을 고고하게 지키면서 세상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이건 뭐 지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4년 후에 임기가 끝날 때쯤에 듣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말일까요? 저는 이제 4년 후 임기가 끝날 때쯤 역시 서동용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어요. 역시 서동용. 이거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비슷하네요. 네. 요즘 이제 저한테 축하한다는 인사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의 그 축하는 저에 대한 축하이고 제가 그 축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4년 후에 많은 유권자들이 저의 활동들을 보고 우리가 역시 잘 뽑았어. 저는 괜찮은 놈이었구나 하는 평가들을 하신다면 그때는 지금 저에게 주셨던 그 축하는
저를 뽑으신 유권자들의 축하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참 잘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요. 4년 후에 반드시 역시 저놈이 괜찮았어. 역시 서동룡이야. 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몸풀기 질문입니다. 여수 MBC가 올해로 창사 50주년을 맞았는데요. 50주년을 맞아서 5글자로 덕담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50. 새로운 50이요? 네. 창사 50주년을 맞아서 새로움을 엽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MBC가 이 지역의 한 역할, 여론의 선도자로서의 역할,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지요. 근데 이제 50주년을 끝내고 새로운 50년을 시작을 하면서 더 정진하고 더 지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실 걸 기대합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다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 기획방송 그리고 광양만권 환경 콘서트 이런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을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잘 좀 준비되고 주도돼서 여수 MBC가 정말로 전남 동부권의 든든한 등불이자 기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답변은 5글자이긴 했지만 거의 뭐 500글자의 설명을 듣지 않으실까 생각을 그 속에 담긴 해봅니다. 의미는 정말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차차로 좀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는요 서동룡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른바야 사람인 서동룡 코너 시간입니다. 당선인께서는 보니까 학생운동 그리고 구속도 2번 당하셨고 노동운동 할 것 없이 누구보다 아주 치열하게 젊은 시절을 살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좀 먼저 드시는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저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운동을 훨씬 많이 하시고 더 훨씬 길게 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 앞에 제가 감히 제 운동 경력이라고 하는 걸 꺼내기는 조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장 제 그 청춘의 시기, 황금의 시기에 제 인생의 기득권들을 모두 내려놓고 사회의 공적 가치를 위해서 뛰어든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잠깐 몇 년 학생운동, 노동운동 한 걸 가지고 평생을 풀어먹는 거냐라고 하는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비난에 대해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스스로를 반성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젊은 시기에 공적 가치를 위해 모든 걸 던졌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저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더 공적 가치를 위해서 공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생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앞서 말씀하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때도 같은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면 네, 만약에 다시 선택을 하실 돌아간다면. 건지.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네. 모르겠죠. 뭐 똑같은 상황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정을 한다면? 네. 네. 아마 제가 학생운동을 시작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불쑥하고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 길이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갔었고요.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똑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자로 마리오에서 이제 답변하셨던 것처럼 광양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변호사 예. 이전의 직업이 이제 예.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이었고 어떤 영향을 좀 끼쳤는지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거든요. 처음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커피 대리점을 했어요. 커피 커피요? 대리점. 당시에는 요즘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다방이 되게 많았어요. 네. 네, 다방에 커피 재료를 되는 장사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거 하다가 뒤에 이제 컴퓨터 장사를 했었어요. 컴퓨터 하드웨어도 판매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하다가 사실 이제 쫄딱 망했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네요. 예. 근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자본이 없어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네. 구속 경험이 있어서 취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죠. 그때가 이미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사법시험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자영업을 하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좀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예. 네, 그렇게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후에 서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법원이 없는 광양에서 유일한 변호사로 예, 활동을 예. 하셨는데요. 이게 사건이 좀 많지도 않았을 것 같고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죠. 네,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네.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는 건 거기 손님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광양에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건 손님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법원도 그래서 없고.
법원이 없고요. 예. 이제 업무를 보기도 좀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벌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벌이의 측면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지역인 건 분명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거나 법률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는 건 광양도 똑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순천까지 찾아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웠던 반면 가까이 있는 제 사무실은 찾아오기가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고 저로부터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로서 이제 굉장히 조금 뿌듯한 경험이에요.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다는 게 저한테는 좀 행운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당선인 인생에 영향을 끼친 뭐 결정적인 뭐 사건이랄지 아니면 뭐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책이나 뭐 영화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예, 계실 예. 텐데 어떤 게 있는지가 좀 먼저 궁금해지네요. 예,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요? 부실 시공. 네. 그 부실 시공한 공사업자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그 뇌물을 받고 그걸 묵인하고 이랬던 거잖아요. 한국 네. 현대사의 급속한 성장의 이면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제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받았던 두 번째 큰 충격의 사건이 세월호였죠. 네, 세월호 문제는 또 이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고요. 네. 저한테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치를 저런 열정과 힘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를 저희는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띄워준 인물이 노무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책 이야기도 하셨으니까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가장 일찍 가장 저한테 큰 충격을 줬던 책은 미국 작가 어빙 스톤이 쓴 빈센트 반 고흐란 책이었어요. 고흐의 그 열정적인 그 막 태양처럼 불타오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잘 그려져 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들은 굉장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그 이후로 좀 열정적인 삶을 살자 이런 결심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으로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 도전한 첫 선거에서 64.7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셨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계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학생운동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사고 자체가 좀 정치적인 사람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로 이제 뭐 민변 소속으로서 시국 사건 하고 이랬을 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세월호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요. 이게 나라냐 하는 자조 섞인 그 구호들이 당시에 있었고 네. 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야 미래 세대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정치가 바뀌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가족분들과 함께 또 방문을 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예, 다 같이 의견이 통일돼서 갔다 오신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오신 예,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평범한 가는 거야 뭐 가족들도 다 갈 때마다 울컥하고 되게 힘들어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같이 가자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지역에서도 그렇고 바쁘게 쭉 치열하게 또 살아오셨는데 사진에 잠깐 나왔던 가족분들한테는 여기 얼마나 소홀했을까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이게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떠셨어요? 예. 자상한 가장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여 나쁜 가장이 아니었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아들들은 아버지를 좀 무서워하나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두 아들 그러니까요. 사진 나왔는데. 네.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네. 그 녀석들은 어디 가면 존경한다고 표현하니 저로서는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렇군요. 네, 정말 예.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훈훈한 얘기를 떠나서 네. 지역민들이 보내주신 돌직구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진수 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유권자들이 왜 의원님을 선택했다고 보시나요? 하고 예. 보내주셨네요.
가장 크게는 사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셨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완수에 대한 기대, 그 희망들이 아주 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더 좀 땡겨봐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광양의 경우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으로써 16년 만에 시장과 국회의원의 당적이 같아졌습니다. 네. 그것도 이번에는 집권 여당 소속이잖아요. 네.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난 5년간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로서 지역 현안에 관여해왔던, 그래서 지역 현안을 열심히 챙기고 풀어가려고 노력했던 점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점들이 유권자들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질문은 아이디 광양바라기님의 질문입니다. 광양의 유일한 변호사셨는데 국회의원이 되셨네요. 광양 시민들에게는 믿고 의지할 변호사가 사라진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질문하셨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제 그 변호사직도 아마 휴직을 하든지 해야 되더라고요. 겸직이 금지되는 그렇죠.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변호사가 없던 지역에 제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가까이서 법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던 일이라 다른 분들을 좀 광양에 오시라고 자꾸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성과는 없습니다만 누구라도 광양에 오셔서 광양에 또 많은 분들 가까이에서 법률 서비스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익명의 주민분께서 보내주셨는데 해룡면 주민이세요.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선거는 분노의 마음으로 치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직접 분노라는 단어도 쓰셨고요. 다음 선거 때는 이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아주실 거죠? 라고 질문을 예. 드렸거든요. 예. 순천 시민들 특히나 해룡 면민들이 느꼈을 허탈감과 분노감은 상당했을 겁니다. 이게 뭐 다 과정들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의 선거구 획정은 옳지 않은 방식이고 공직선거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옳지 않은 선거구 획정을 바로 잡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선거 내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이제 그 전남 제1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 제1의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독자적으로 2명의 국회의원을 갖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드리겠다는 약속을 계속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 이제 소속 국회의원들하고 좀 상의하고요. 지도부하고도 좀 상의해서 선거구 획정을 조금 빨리 서두르는 거나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선거구를 되돌려 드리겠다는 약속, 그런 약속을 좀 조속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광양보건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선거 기간 중 광양보건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제시하셨습니다. 네. 공영형 사립대는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대학의 사립대학 비중이 너무 높아요. 정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선진국에 비하면요. 네. 근데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 사학 비리들이 발생하고 학교가 부실화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에 대한 공적인 기능, 공적인 어떤 역할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 운영비 50% 가까이를 국가가 대주는 것. 그렇게 해서 공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공영형 사립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부처 내 특히나 예산 투입과 관련해서 그 문제들이 좀 있어서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곧 시행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광양보건대를 제1호는 아닐지라도 제2호 내지 3호 공영형 사립대 전환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서 네. 광양보건대를 정상화시키고 살려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광양보건대에는 뭐 지역 변호사 시절부터 쭉 이야기를 또 해오셨던 예, 부분이라 예. 지역민의 기대가 좀 커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조진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포스코에 하면 또 광양제철소를 빼놓을 수 없는데 그렇죠. 광양의 경제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양날의 검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어요. 예. 여기서 발생하는 자전 사고랄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책을 좀 갖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뭐 특별한 해결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이제 최근에 어쨌든 불이득 예방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시민들의 포스코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안 좋은 시선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공장이고요. 그렇다면 포스코로서는 그 여러 가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속이면 안 될 일이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포스코가 법적 기준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막연한 불신을 가지고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제가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포스코에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국회의원 한 명의 역할로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충실하게 다 하도록 더 독려하고 지켜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선호님의 질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앙당과 지역의 민심이 충돌할 때, 중앙당의 의견과 지역의 민심이 충돌할 때 당선인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서 중앙당의 의견이 결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럴 텐데요. 네. 다만 이제 지역마다 이해관계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중앙당에서는 전국의 민심을 반영을 해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 지역의 민심은 조금 좀 부딪히는 면들이 있을 수는 있겠어요. 이제 네. 그런 경우 좀 여러 가지 경중을 따져봐야 할 문제겠고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소수인 지역이 희생을 해라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네. 가장 피해를 적게 하면서도 공적 가치,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향해 가는 방법들을 아주 세심하게 논의해서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희정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21대 총선은 다 초선이고요. 당선인분이 다 초선이죠. 또 법조계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의원들과 당선 이후에 친분을 쌓으셨냐 뭐 이런 질문도 주시고 예, 뭐 예. 공주에서 앞으로 일을 잘 처리하실 거냐 이런 질문도 함께 주셨어요. 예, 그래야지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직업상으로는 지금 여수순천 광양의 국회의원 네 분이 모두 다 법률가입니다. 네. 근데 그건 직업이 그런 거고요. 그러면 그 직업상 특성들을 잘 살리시면 될 거고요. 지역의 발전을 향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 그 뜻들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 풀어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분 중에 제일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막내시더라고요. 예, 제가 형님으로 잘 모시고 또 동생이니까 형님들이 잘 안 하시면 막 좀 뭐 말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잘 설득하고 설명하고 좀 조르기도 하고 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이디 행운의 파랑새님의 질문입니다. 지역의 수건과제 중 하나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입니다. 오랫동안 국회에서 표류해온 이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고 보내셨네요. 예, 예. 일단 여순 사건은 여수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죠. 광양, 구례, 공, 보성 모두의 피해가 발생한 엄청난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16대 때부터 20대 때까지 4번 법안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넘어왔었고요. 20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5개나 발의가 됐다가 그렇죠. 전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이제 4명이 공통공약을 내걸기도 했으니까요. 이 공통공약에 따른 그 법률안을 만들어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적극적으로 그 당 지도부에다가 좀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180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당이 됐으니까 당론 채택을 통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그다음에 역사의 비극을 빨리 마무리 짓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성과가 좀 나와서 뭐 5글자 답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역시 서동용 이런 이야기를 꼭 들을 수 있기를 또 바라겠는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가 지난주까지 다 우선하는 1, 2, 3지망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어디를 좀 지원하셨어요? 저는 제 1지망 교육위를 했습니다. 교육위는 제 4대 그 핵심 약속들 중에 대학병원 유치의 문제, 그다음에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나머지 약속들 이제 여순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 상임위가 어딘지가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처리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설 임대주택 관련한 법령 개정을 제가 또 약속도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제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을지로위원회라고 당내 공식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을지로의 을은 갑을 할 때 그 을인데요. 을을 보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관련 법률의 개정들은 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도 서동용 당선인의 또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